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10. 이윤 극대화와 공급.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은 먼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공급 곡선의 도출 과정과 공급 탄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이윤은 구체적으로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됩니다. 회계적 이윤이란 기업의 수입에서 회계장부에 나타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경제적 이윤이란 기업의 수입에서 회계장부에 나타난 비용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들어간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한 생산 요소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서 예컨대 생산 요소인 토지, 자금, 경영자의 노력 등이 다른 곳에 사용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제적 이윤이라 함은 식당 수입에서 식당 운영에 들어간 재반 비용을 제외함은 물론 식당 주인이 식당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졌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도 비용으로 감안하여 제외한 순수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개념상 경제적 이윤은 회계적 이윤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이윤 극대화에서 이윤은 바로 경제적 이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소비자의 한계 효용과 유사하게 기업이 생산량을 1단위 더 판매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수입의 증가를 한계 수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업이 생산량을 1단위 더 늘리는 경우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생산량은 시장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경우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계속 증가하므로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게 됩니다.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적다면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므로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때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한편 기업의 생산 비용 중엔 일단 지출된 뒤에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제품에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이 기업이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이 광고비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비 등은 매몰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미 지출된 매몰 비용의 경우 그것과 관련된 기회 비용은 0입니다. 왜냐하면 매몰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므로 이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합리적으로 생산 규모를 결정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한 기업을 예로 알아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따르는 가격 수용자라는 점을 이전에 학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선 기업이 생산물 1단위를 추가적으로 늘릴 때 얻을 수 있는 한계 수입은 바로 그 재화의 가격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2만 원인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완전 경쟁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재화 10개를 판매해서 얻는 수입은 20만 원이고 이 기업이 재화 판매량을 10개에서 11개로 1단위 늘리는 경우 수입은 22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개 수입은 2만 원인데
이는 다름 아닌 이 재화의 가격인 것입니다. 이제 한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 현재의 생산 규모에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재화를 1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 수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한계 비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기업의 재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판매를 늘릴수록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윤 감소를 막기 위해서 공급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완전 경쟁 기업이 한계적으로 공급량을 조정해 간다면 자연스럽게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공급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기업의 생산량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그리고 재화의 가격이 모두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한계 비용은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를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계 비용 체증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 시설이 부족해지고 분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등 생산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량을 1단위 늘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으며, 또한 한계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체증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은 주어진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 곡선은 생산량과 한계 비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계 비용 곡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한계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므로 공급 곡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의 기울기를 갖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그 계산 방식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유사하게 측정 단위 및 가격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즉, 가격 변화에 공급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집니다.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통해 우린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변할 때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화의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